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해외로 훌쩍 여행을 떠나버리고 싶은데 바쁜 현대사회에 치여가다 살다 보면 여건이 녹록지 않았던 적 많으시죠? 그래서 유튜브로나마 간접적으로 여행을 시켜드리고자 랜선으로 해외 역사 여행을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로 떠나보겠습니다. 하노이에는 노이바이 국제공항이라고 있습니다.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하노이 시내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아서 쉽게 하노이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하노이 여행에 앞서 역시 하노이의 역사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오늘날 각 국가의 수도들 가운데 고대 시대부터 이어져 온 수도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베트남의 하노이의 경우는 고대 시대부터 쭉 이어져 온 수도였습니다. 베트남은 고대 시대에 중국의 지배를 받으며 중국의 문명을 받아들여왔습니다. 중국의 한나라 시절에는 교주라는 행정구역명으로 편입되어 있었으며 당나라 때는 안남도호부의 관할이었죠. 한나라 당시 교주에 편입되었을 때나 당나라 당시 안남도호부의 관할이었을 때나 행정의 중심지가 바로 오늘날의 하노이였습니다. 중국은 베트남 북부와 중국 최남단을 같이 다스렸는데 지리적 특성상 하노이가 언제나 그 가운데였죠. 더군다나 베트남의 국토 대다수가 산간지대인데 해안가에 붙어있는 곳이 그나마 평야지대로 하노이가 딱 위치나 지형상 수도로 부합하는 장소죠. 베트남은 고대 시절부터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기에 동남아시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중일과 함께 같은 한자 및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랍니다.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응호왕조, 리왕조, 쩌왕조, 후기 레왕조의 수도가 하노이였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중국 지배의 중심지가 하노이였기에 많은 정치, 행정, 경제 기관들이 다 하노이에 몰려 있었고 수도로 삼기 최적이었죠. 비록 베트남의 모든 왕조들의 수도였던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왕조들이 하노이를 수도로 삼았으며 당시의 하노이의 이름은 탕롱 혹은 통킹이라고 불렀습니다. 탕롱의 롱은 용을 뜻하며 통킹의 킹은 수도 경을 의미하죠. 하지만 베트남 최후의 왕조인 응우의 왕조의 경우 수도가 하노이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기존의 탕롱이나 통킹이나 신성시대는 명칭을 쓸 수가 없었고 1831년 하노이라는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하노이란 강 안쪽이라는 뜻으로 베트남의 한강과도 같은 홍강 안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하노이였으며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베트남을 점령했을 때도 하노이가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일제 패망 이후 베트남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분단이 되죠. 역시 이때도 북베트남의 수도가 하노이였습니다. 남북 베트남 사이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고 공산권 국가였던 북베트남이 1976년 베트남을 통일하면서 지금까지도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로 이어지고 있는 거랍니다. 이처럼 저 오랜 고대 시절부터 하노이는 여러 왕조를 거치며 베트남의 수도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하노이에는 수많은 유적지들이 있으며 이 유적지들을 다 돌아다니기에도 턱없이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 역사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노이의 관광 중심부는 하노이에서 가장 큰 호수 서호 주변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가 원수는 주석으로 베트남의 주석이 기거하는 베트남 주석궁도 하노이 서호 인근에 위치하고 있죠. 베트남 주석궁 앞으로 반딘 광장이 있고 반딘 광장의 오른쪽에는 베트남의 국회의사당이 왼쪽에는 베트남인들이 국부로 추앙하는 베트남의 초대 주석 호치민의 묘소가 있습니다. 호치민은 전통적인 유교적 집안에서 태어나 엘리트 교육을 받다가 1차 세계대전 전후로 유럽에서 유학했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자 사회주의 사상을 처음 접했고 프랑스 사회당에 입당하였죠. 소련의 레닌이 반식민지 민족 해방운동에 관한 지원 발언을 하자 호치민은 소련으로 다시 유학을 가 더더욱 사회주의를 신봉하게 됩니다. 호치민은 1925년 베트남으로 귀국 후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확산시켰고 1930년 베트남 공산당을 창당, 얼마 안 있어 당명을 인도차이나 공산당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확산을 억제하려던 프랑스 식민국은 인도차이나 공산당의 활동을 강경하게 진압했습니다. 수배된 호치민은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여러 개 써야 했는데 그의 본명은 응우의 신궁이며 이때 사용했던 가명 중 하나가 깨우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호찌민이었죠. 태평양 전쟁이 시작하며 이제는 일본이 베트남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호치민은 프랑스와 일본의 일체 모든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겠다며 베트남 독립동맹, 이른바 월맹이라는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직접적인 군대가 필요함을 느끼곤 1944년 12월 베트남 해방군 선전대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1945년 8월 15일 일제는 패망하죠. 호치민은 곧바로 9월 2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호치민의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베트남 북부에 국헌되었습니다. 베트남이 공산당 위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경계했던 미국이 지원하여 베트남 남부에는 프랑스가 다시 돌아왔고 결국 호치민의 베트남은 프랑스를 상대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승리하였죠.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이후에는 미국이 남베트남 공화국을 새로 만들어주며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고 그렇게 베트남 전쟁이 시작했던 겁니다. 호치민은 베트남 전쟁을 진두지휘하였고 현 베트남의 기본 정책 기조들을 모두 마련하였죠. 호치민은 베트남 전쟁이 끝나기 전이었던 1969년 사망했고 오늘날 베트남인들은 호치민을 국부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호치민 묘소 건너편 베트남의 국회의사당 뒤로는 탕롱 황성이 있습니다. 하노이가 베트남의 역사적 왕조의 수도로 있을 때 옛 이름이 탕롱 혹은 통킹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탕롱 황성은 리왕조, 쩌낭조, 후기 레왕조 그리고 수도로 옮기기 전까지의 응우엔 왕조에서 하노이를 수도로 삼았을 때 황제들이 기거했던 궁성입니다. 프랑스의 식민 시기를 거치면서 궁성 상당수가 철거되어 예전의 모습은 아니지만 현재 여러 복원 노력 끝에 나름 탕롱 황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답니다. 탕롱 황성에서 레닌 공원을 거쳐 더 아래로 내려가면 하노이 문묘가 있습니다. 문묘가 뭔지 다들 아시죠? 바로 공자를 모시는 사당을 문묘라고 합니다. 고대 시절 아주 오래도록 중국의 지배를 받아왔던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선 유일하게 한중일과 함께 유교 및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랍니다. 하노이 문묘는 베트남 리왕조 당시 리왕조의 3대 황제 리성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 리왕조에서 과거 시험을 치를 때 언제나 이 문묘 앞에서 과거 시험을 봤다고 하네요. 하노이는 과거 베트남의 프랑스 식민지 시절 식민지배의 수도였던 곳이기도 하며 프랑스에서 지은 서양식 건축물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요. 성 요셉 성당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호안기임 호수 근처에 분포해 있는데 하노이에서 가장 큰 호수는 서호이지만 관광객들이 몰리도록 쇼핑센터와 각종 호텔들 그리고 카페와 음식점들이 몰려있는 곳은 호안기임 호수랍니다. 서호는 역사와 정치의 중심지, 호안기임 호수는 유희와 관광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죠. 호안기임 호수에는 탕롱 수상인형 극장도 있으니 베트남의 수상인형극을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며 박물관 관람을 희망하는 역덕들에게 추천드리자면 베트남의 전체적인 역사를 망라하고 싶다면 베트남 역사박물관을, 밀떡이시라면 베트남 군사역사박물관을, 베트남의 소수민족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을 추천드립니다. 또 호아로 감옥박물관이라고 예전 프랑스 식민지 시절 베트남의 독립운동가들을 수감하던 수용소도 전해지고 있답니다. 베트남의 음식도 이야기해야겠죠. 베트남을 대표하는 요리, 한국에선 비싸지만 베트남 가서 먹으면 아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역시 베트남 쌀국수겠죠. 베트남에서는 펄라고 하는 베트남 쌀국수는 의외로 역사가 깊은 전통 음식은 아니랍니다. 베트남 쌀국수는 프랑스의 식민 시절에 만들어진 요리입니다. 벼농사의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베트남에서 쌀로 면을 만들어 먹은 건 아주 오래됐겠지만 베트남 쌀국수의 핵심은 소고기 육수에 쌀로 만든 국수를 넣어 먹는다는 것인데요. 프랑스 식민 시절 소고기 육수의 스튜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게 베트남 쌀국수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여기저기 흩어진 베트남 난민들에 의해 베트남 쌀국수가 전 세계로 퍼졌고 간편한 요리에다가 맛도 좋은 베트남 쌀국수는 동서양인 할 것 없이 좋아하는 요리가 되었죠. 프랑스 식민 시절 탄생한 또 다른 대표 요리로는 반미가 있죠. 프랑스 식민 시절 프랑스인들이 없으면 못 산다는 바게트가 자연스럽게 베트남 땅에 퍼졌고 그 바게트 안에 베트남의 돼지고기나 베트남의 향신료 및 베트남의 채소 그리고 베트남의 소스까지 뿌리면서 탄생한 샌드위치가 바로 반미죠. 이 외에 라이스페이퍼를 튀긴 베트남식 롤, 짜조와 국물 없이 소스로만 돼지고기와 쌀국수 면을 같이 먹는 분짜라는 요리도 있죠. 저와 함께한 하노이 랜선 여행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또 다른 지역 랜선 여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